안녕하세요.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반값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대 아파트 분석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서울시를 부동산 가격이 비슷한 순으로 묶어서 총 5개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콘텐츠 시리즈 2편입니다. 강서구, 성북구, 양천구, 중랑구, 은평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최근 1년 이내에 거래가 있고 지하철과의 거리, 세대수, 준공연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부동산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정한 조건 기준과 동일하게 지하철역까지 도보 1km 이내고 세대수 300세대 이상 200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만 포함해 봤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출퇴근에 문제가 없고 단지 관리가 잘 되고 비교적 현대적인 아파트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아파트들을 보여드리면서 과거 대비 현재 가격 비율이 많이 떨어진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입니다. 지하철역까지 1km 이내 세대수 300세대 이상 200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로 위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강서구에서는 단 한 개밖에 없네요. 세대수는 407세대, 최대 층수 16층, 준공연도는 2003년이고 20평 후반 아파트고 현재 가격은 5억 9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방화역 376m이고 근처 대형백화점으로는 롯데백화점이 1.8km 거리에 있네요. 다음으로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아파트가 있네요. 11개 아파트가 있고 최고가 대비 20% 이상 떨어진 아파트는 위와 같이 4개가 있네요. 정릉 이평연한 세상, 동아에코빌, 중앙하이츠빌 1단지, 현대아이파크, 중앙하이츠빌 1단지는 30평형대 아파트이네요. 6억 이하로 형성된 아파트는 동아이코빌, 중앙하이츠빌 1단지, 중앙하이츠빌 2단지, 일신건영 휴먼빌리지 아파트가 있네요. 대체적으로 지하철역까지는 전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서도 위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녹번 JR 아파트 단 한 개밖에 없네요. 현재 최고가 대비 20%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현재가는 5억 8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녹번 지하철역으로 209m 거리에 있네요. 시백화점이 1.3km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구입니다. 위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총 10개가 있고요. 최고가 대비 20% 떨어진 아파트는 위와 같이 3개이고 브라운스톤 태릉, 금호 어울림, 브라운스톤 태릉 위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이고 평수가 다르네요. 6억 이하로 형성된 아파트는 금호 어울림 하나밖에 없네요. 전부 다 지하철역까지는 500m 내로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입니다. 위 조건에 포함되는 아파트가 양천구에서는 단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목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이고 현재가가 9억입니다. 위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5억에서 7억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는 비워둘까 했는데 허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억 이상이더라도 이번 컨텐츠에서 예외로 추가했습니다. 양천구청역까지 초역세권이고요. 구로 성심병원이 가까이 있고 시백화점도 가까이 있네요. 9월 19일 새벽 3시에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0.5포인트 B컷 금리 인하를 하였습니다. 이는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인하였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 압력 완화가 배경이었습니다. 이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경제 및 지역 분석이라는 컨텐츠에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상세하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꼭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금리 환경은 주식, 부동산, 투자 화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 투자 화랑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경제 및 지역 분석 콘텐츠를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현금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어떻게 낮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파르게 낮춘다면 과도한 유동성과 자산 버블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까지 집값과 주식이 급격히 올랐었죠. 이렇게 급격히 올랐다는 것은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이고 결국 금리를 다시 인상하면서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기가 힘드므로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계획으로는 올해 2차례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는 미 연준에서 실업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33에서 오늘 0.5포인트 낮췄고 앞으로 2차례 더 낮춘다면은 0.25씩 낮춘다고 하면은 결국에 올해만 1%를 낮추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결국 1%에서 1.5% 사이로 낮추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예상 수치로 3에서 3.5%로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응으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 그랬듯이 한국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국내 경제 상황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한국이 왜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금리 인하 시점에 항상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금리 인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식, 부동산 시장도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다 내려가고 나서는 한동안 저금리를 유지하게 될 텐데 이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여 투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 지표를 분석해서 투자 타이밍과 매물을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 이자나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 시내 중간 가격대 그룹인 관악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에 대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정보에 대해서는 동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프로필 링크에 있는 반갑부동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분석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